112페이지 1번 문제야. 1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표층 연분과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표층 연분은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에서 가장 높다. 표층 연분이 가장 높은 곳은 연분값이 여기니까 요 그래프상에서는 여기쯤이지? 여기 또는 여기쯤이야. 그런데 여기가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라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뭐 여기 어디쯤이네. 적도 부근.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치하지는 않지? 아니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위도 30도 해역이 적도 해역보다 크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 요거는 표층 연분,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 그랬지? 그래서 연분이 가장 높은 곳 찾으면 돼. 연분이 가장 높은 곳? 아니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위도 30도 해역이 30도 해역이 여기지?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요 지점. 위도 30도 해역이 적도보다 크다. 적도는 여기고. 비교해보면 30도 부근이 더 크지? 이건 맞는 얘기야. 고위도 해역에서 표층 연분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고위도 해역에서 연분값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해수의 결빙이다. 해수의 결빙,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온다 그랬어. 물만 얼면 연분은 높아지겠지. 해수의 결빙이 아니라 해빙이라 그래야지. 해빙은 빙하가 녹는다는 뜻이야. 결빙이 아니라 해빙이라 그래야 돼. 이렇고 2번은 그림 가와 나는 북반구의 위도가 다른 두 해역의 월별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두 해역에서 표층 연분은 같다. 기억, 가의 분포를 보이는 해역의 위도가 더 높다. 평균 수온을 보면 스케일 자체가 여기는 20도에서 28도, 여기는 8도에서 16도. 여기 더 높다는 얘기지. 이쪽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위도는 가가 더 저위도야. 여기는 고위도. 그래서 가의 분포를 보이는 해역의 위도가 더 높다. 틀렸지? 나가 높다 그래야지. 겨울철 혼합층의 두께는 가의 분포를 보이는 해역에서 더 두껍다. 혼합층은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장 표층 부근을 얘기하는 거야. 표층 부근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곳, 여기가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되잖아.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 여기는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을 찾으란 얘기야. 겨울철이란 얘기는 1월달, 2월달 여기쯤 얘기하겠지? 이 겨울철 혼합층의 두께는 가의 분포를 보이는 해역. 여기는 0m니까 표층이지. 25m, 50m, 100m까지 다 여기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잖아. 요 부근에 다 모여 있고 온도 변화가 그다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나는 0, 25 똑같이 25, 50, 100을 보면 1월달, 2월달에 보면 한 0하고 표층하고 25m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지만 50m, 100m쯤 되면 이게 좀 떨어지잖아. 즉 수온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합층은 가가 더 두꺼운 거지. 0, 25, 50, 100m까지 다 오밀조밀하게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즉 0, 25, 50, 100m까지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쭉 내려간다는 얘기지. 이게 다 혼합층이란 얘기고, 나의 경우에는 0에서 25 정도까지는 온도 변화가 없지만 25에서 50, 100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즉 온도 변화가 있어. 거기는 혼합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가가 더 두꺼운 거야. 0, 25, 50, 100까지 전부 다 혼합층인 거야. 연평균 표층 용존 산소량은 가의 분포를 보이는 해역에서 더 많다.
표층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낮은 곳 찾으면 되지? 어디가 온도가 더 낮아? 나가 고緯도니까 온도가 더 낮잖아. 그래서 가가 더 많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나가 더 많다 그래야 돼. 그래서 니은 하나만 맞는 거고. 다음 3번.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의 연평균 혼합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해역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바람의 평균 풍속이 가장 빠른 해역은 풍속이 가장 빠르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그래프상에서 색깔이 진하다. 진한 곳을 찾으면 돼. A가 더 진하니 B가 더 진하니. A가 더 진하지? A가 풍속이 더 빠른 거야. 여름철에 B의 평균 혼합층 두께는 40m보다 두껍다. 40m면은 요 정도 색깔. B는 이거보다 훨씬 연한 이거에 가깝지? 20에서 30 여기에 가까운 거야. 그래 40m보다 두꺼운 게 아니라 얇다 그래야지.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은 B가 C보다 대체로 활발하다. B와 C를 비교해보면 B보다는 C가 더 진하지? 즉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C가 바람이 더 세다는 얘기지. C가 더 활발한 거지. 그렇고 4번 그림 가는 남해와 동해의 관측 지점을 나와 다는 12월에 이들 관측 지점에서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남해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어느 게 동해고 어느 게 남해인지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남해하고 동해를 고르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 왜냐하면 나는 수심이 500m 이상이고 다는 수심이 100m가 안 돼. 즉 다가 수심이 더 얕단 얘기지. 그럼 이게 남해지. 우리나라 남해하고 서해는 수심이 얕거든. 동해는 수심이 깊고. 이게 동해야. 이렇게 고르면 된다. 이렇게 고르거나 또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관측 지점이 위도에 나란하잖아. 남해는 여기로 갈수록 위도가 낮아지고 위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저위도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해안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곳.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표층 수온이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곳. 그러니까 이게 남해인 거지. 난류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 군데 다 영향을 받아 난류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남해에도 영향 주고 동해에도 영향 주고 다 줘. 다만 남해가 난류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으니까 남해가 수온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면 돼. 동해보다. 표층 수온 보면 여기는 17도, 16도인데 여기는 뭐 14도, 15도도 있지만 요거는 겨울이니까 육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19도, 20도 막 이렇잖아. 나가 표층 수온이 더 높은 거지. 나가 남해인 거야. 아니 다가 남해인 거야. 다가 남해. 나는 동해. 그래서 나는 남해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동해야. 뭐 틀렸고 수온 약층은 동해가 남해보다 뚜렷하다.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야.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등원선이 오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온도의 변화가 큰 거잖아. 등원선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온도의 변화가 큰 거고 등 앞선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압력의 변화가 큰 거야. 이건 온도의 변화가 큰 거지. 온도의 변화가 크다? 즉 수온 약층이라는 거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동해가 남해보다 뚜렷하다. 다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체로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연한 용승이다. 용승이라고 하면 바닷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물은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돼. 용승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렇고 다음
5번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깊이에서 측정한 해수 ABC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해수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균 깊이는 A가 가장 얕다. 깊이가 가장 얕으면 밀도가 가장 작고 일반적으로 수온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 찾으면 돼. A가 수온도 제일 높고 밀도도 제일 작지? 여기 등밀도선 밀도 어느 쪽이 밀도가 커지는 쪽이야? 이쪽이 밀도 커지는 쪽이야. 수치도 나와 있어. 그래서 평균 깊이는 A가 가장 얕다. 맞는 거고 평균 밀도는 C가 가장 크다. 밀도 제일 큰 거 C네. 맞고 A와 B의 평균 밀도 차가 A와 B의 평균 밀도 차이가 B와 C의 평균 밀도 차이보다 작은 이유는 여기서 밀도 차이는 요거와 요거 그리고 요만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 밀도 차이 BC가 밀도 차이가 더 크네. AB의 밀도 차이가 더 작은 이유는 왜 그런 거야? A, B, C는 각각 염분이 여기로 비슷비슷해. 염분이 비슷한 게 아니라 염분 차이가 비슷해. 요 차이 다 비슷하잖아. 근데 온도 차이는 어때? 온도 차이는 여기와 요렇게 해석해야지. A와 B의 온도 차이는 이만큼, B와 C의 온도 차이는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B와 C는 A, B보다 온도 차이가 훨씬 큰 거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거야.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아니라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거지. 이해 갔지? 다음 문제. 6번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6일 동안 관측한 수심별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원으로 표시된 값은 위성에서 관측한 표층 수온이다. 표층 수온 값도 주어진 거야. 여기 8m부터 시작했는데 이 지점은 표층이란 얘기지. 표층도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야. P 기간 동안 수온의 평균 변동폭은 16m에서 가장 크다. P 기간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요 기간 동안 수온의 변동폭 16m가 제일 크지. 16m 선이 요거잖아. 요거 들쭉날쭉해서 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동폭이 이만큼인 거야.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크다. P 구간에서만. 수온 약정에서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변화의 크기, 즉 누가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했냐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변화가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냐. 요거는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깊이 변화가 요만큼이고 수온 변화는 이만큼이지. 이거와 이렇게 변하는 경우 요거는 깊이 변화가 요만큼이고 수온 변화 이만큼이야. 즉 수온 변화가 더 크잖아.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변화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누웠다는 얘기야. 옆으로. 다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이 누웠다는 얘기지. 이게 깊이 변화에 대한 수온 변화가 더 큰 거야. 이게 누가 더 커? 기역과 니은 누가 더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했냐 이거지. 기역은 어디 있고 니은은 어디 있어? 기역은 여기 있고 니은은 여기 있어. 여기는 표층에서부터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 변화가 꽤 크게 나타나지?
니은은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 변화가 좀 있긴 있는데 기역은 이만큼 온도 변화가 생긴 거고 니은은 이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는 거야. 누가 온도 변화가 더 커? 기역이 온도 변화가 더 크지. 그치? 기역이 니온보다 크다. 이만큼이 온도 변화란 얘기야. 기역이 온도 변화 훨씬 더 크잖아. 폭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표층에서부터 40m까지 들어가는 동안 기역은 온도 변화가 이만큼 있었던 거고 니은은 요만큼 있었던 거니까. 그렇고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기역 시기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다. 혼합층은 깊이 들어가는 동안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요 8m, 16m, 23m, 32m 요 선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32m까지. 여기는 요게 32m 선이잖아. 요 32m 선 여기 있고 8m 선 여기 있고 8에서 32m까지 여기 다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 즉 8에서 32m까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단 소리야. 8에서 32m까지 온도 변화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돼. 혼합층의 두께가 32m까지 간 거지. 근데 B는 표층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온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온도 변화가 많아. 즉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는 전부 다 수온 약층이라고 보는 게 맞지. 수온 약층 쪽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은 게 아니라 두꺼운 거지. 그래, 기역, 니은 두 개만 골라야 돼. 다음 7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2월과 8월 중에 우리나라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서 먼 바다로 가면서 측정한 연직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염분 분포를 봤더니 여기는 32 정도 되고 여기는 34네. 이쪽이 염분이 더 높네.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겠지? 겨울이 염분이 높잖아. 여름이 염분이 낮다 그랬지? 왜? 비가 많이 와서. 가는 8월의 염분 분포이다.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는 나보다 가 시기에 크다. 가 시기는 여름일 테니까 수온 높겠지? 그리고 염분도 낮아.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가가 작은 거야. 밀도는 작아. 작고 얘는 밀도 크고. 그래서 표층해수의 평균 밀도는 나보다 가 시기에 크다 그러면 안 되지. 작다 그래야지. 수심 10m에서 30m 구간, 10에서 30m 구간에서 10에서 30이면 다시 다 지우고 10에서 30m 구간 요 구간에서 수심에 따른 염분 변화 가는 오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모여 있고 나는 띄엄띄엄이지 누가 염분 변화가 큰 거야? 가가 염분 변화가 큰 거야. 나 시기가 아니라 가 시기가 더 큰 거지. 그래서 1번이야. 다음 8번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어느 게 수온이고 어느 게 염분인지 알아야겠네. 이게 수온이지. 딱 보면 이게 수온이고 이게 염분이지. 왜냐하면 보통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염분은 좀 변할 수 있어. 근데 수온은 안 변해.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수온이 염분보다 영향을 더 크게 준다 그랬지. 즉 수온이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녀석이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큰 게 밑에 가라앉는 거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녀석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깊이 들어가다 수온이 다시 높아지면 안 되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수온이라면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이 이렇게 깊어지면 이거는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떠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수온이 될 수는 없어. 니은이 수온이 될 수 없단 말이지. 이건 수온이 못 되는 거야. 들어가면서 다시 수온이 이렇게 쭉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라 밀도가 작은 물은 위로 떠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수온이 되면 안 되고 염분이야. 얘가 수온이 되고.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염분이 높아지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면 돼. 그래서 보기를 보면 다시 나도 봐야겠네. 나는 이 해역에서 채취한 깊이가 서로 다른 해수 A, B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요놈과 요놈이네. 그럼 기억은 수온, 니은은 염분 분포 곡선이다. 맞지? 이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밀도는 1.026g per 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 표층 해수의 밀도는 표층 해수의 수온은 16도 조금 안 되고 여기가 16도지? 16도 조금 안 되는 요 선상 어디엔가 있을 거고 염분은 여기니까 여기 염분이잖아. 34 정도 되는 거지? 염분은 34쯤 되고 여기야. 이 지점이네. 이 지점이니까 026보다 밀도가 작은 거지. 큰 게 아니야. 작은 쪽이야. A와 B의 밀도 차이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이 크다. A와 B는 염분이 같네. 염분이 같아. 염분이 같으면 달라진 밀도는 뭐 때문에 달라진 거야? 수온이 다르니까. 수온이 다르니까.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거야. 맞는 거야. 기억하고 디귿 2개 고르면 되겠다. 다음 9번 그림은 태평양의 8월 표층 수온과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해역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보기 보자. 기억 해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 양은 A가 B보다 많다. 이거 해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지? 이게 뭐라고?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요거는 쿠로시오 난류, 요거는 캘리포니아 한류, 요거는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이렇게 흐르고 남반구는 이거와 대칭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리고 C 근처에는 이렇게 쭉 흐르는 여긴 육지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흐르는 남극순환류가 흐른다 그랬지? 기억 해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에너지량은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요거는 A는 난류, B는 한류니까 난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지. A가 B보다 많다. 맞고 C에서는 표층 해류가 등수온선과 대체로 나란하게 흐른다. 해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등수온선과 비교적 나란하게 흐르네. 대체로 나란하게. D는 동일 위도의 주변 해수보다 표층 용존 산소량이 많다. 이거는 한류니까. 한류의 용존 산소량이 많지? 맞고. 이렇게.
다음 10번으로 와서 그림은 어느 탐험가가 돛이 달린 범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항해 경로의 일부와 주변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해역에서는 카나리아 해류를 이용하여 항해했다. 여기 해류가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A가 카나리아 해류야. 카나리아 한류지.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멕시코 만류고. 이거 맞고. 표층 용존 산소량은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B하고 C. 여기는 해류가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대칭으로 흐른다.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B는 난류, C는 한류.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은 한류인 C가 더 많겠지. 이건 틀렸고. D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D 해역은 여기 태평양 쪽이라 여기는 대략 해류가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여기 쿠로시오 난류, 여기가 캘리포니아 한류. 이 해류는 뭐 때문이라 그랬지? 이렇게 불고 있는 무역풍 때문에. 요 위쪽은 이렇게 부는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D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게 맞는 거지. 기억과 디귿 두 개. 11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북대서양 부근에서 1월의 평균 지상기온과 표층 해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A 해역이 여기야. 여기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그랬어. 우리 그 학습지에 있는 그 침강 지역 보면은 여기하고 아마 여기 어디쯤 이렇게 두 군데 표시돼 있을 거야. 자, 보기 보자. 기억. 빙하가 녹은 물이 A 해역으로 흘러 들어가면 A 해역의 표층 염분은 높아질 것이다. 빙하가 녹은 물.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거야. 눈은 맹물이잖아. 이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B 해역의 기온이 B가 어딨어? B 해역의 기온이 동일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동일 위도보다 좀 높지? 해류 기역의 영향 때문이다. 이게 해류가 이게 원래는 이게 북대서양 아열대 순환이잖아. 요렇게 순환해야 돼. 그런데 북대서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생긴 거란 말이지. 왜 생겼냐 하면 이 근처에서 침강이 일어나거든. 요 근처에서 침강이 일어나니까 물이 사라진 거잖아. 그 사라진 물을 메꿔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런데 저위도 쪽에서 고위도 쪽으로 물이 흘러들었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다른 곳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거지. 일종의 난류 역할을 해준 거야. 그래서 B 해역의 기온이 동일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해류 기역의 영향 때문에 맞는 거지. A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밀도가 낮아지면 A 해역, 여기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잖아. A 해역. 여기 침강이 일어나는 곳인데 침강이 일어나려면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지역의 밀도가 낮아지면 침강이 약해질 거고 침강이 약해지면 이게 끌려 올라가는 요 순환도 요것도 같이 약해지겠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침강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갔는데
이 침강이 없어진다면 끌려 올라가는 물이 약해지는 거지. 그 A가 약해지는 거야. 니은하고 디귿 두 개야. 12번. 12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우리나라 동해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점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표층 뜰개의 위치를, 표층 뜰개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화살표의 이동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겠지? 요거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화살표 이동 방향으로. 이것도 화살표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일부는 이쪽으로. 일부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다. 요 끝부분은 화살표를 보면 일부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이러네. 이렇게 그리고 있어. 자, 기억. 표층 뜰개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해보면 동안 난류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 130도 부근에서, 동경 130도 부근에서 동안 난류는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더 높은 위도까지 북상했다. 130도가 어디야? 130도가 여기야. 요 부근에서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여기는 130도 부근에서 대략 한 여기 정도까지 왔네. 여기 정도까지. 뜰개를 보니까 그렇잖아. 요거는 요 난류가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가서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고, 130도 부근에서 얘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대부분 옆으로 꺾여 나가지. 일부 올라가는 녀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옆으로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가 더 많이 북상한 거야. 그래서 나 시기보다 가 시기에 더 높은 위도까지 북상하였다. 나 시기에 동안 난류의 일부는 A 해역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였다. 요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를 중심으로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반시계지. 12번 3번이야. 13번. 그림 가는 북대서양의 표층 용존 산소량 분포를 나는 남대서양의 중위도 해역에서 관측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층 수온은 해역 B보다 해역 A에서 높다. 색깔 진한 게 용존 산소량이 많아. 이쪽이 한류잖아. 한류에 용존 산소량이 많은 거지. 그리고 북대서양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순환하잖아. 뭐 일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B가 한류일 테니까 표층 수온은 해역 B보다 해역 A에서 더 높겠지. A가 난류, B는 한류니까. 해역 C에 담수가 유입되면, 여기에 담수가 유입되면 북대서양의 남북 간 수온 차이는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서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이 올라오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이 올라오니까 수온이 높아져서 남북 간 수온 차이가 많이 줄은 거잖아. 여기도 따뜻해지니까,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남북 간 위아래로 남북 간 수온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거야. 따뜻한 물이 저기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담수가 유입되면, 여기 담수가 유입되면 침강이 안 일어나. 침강이 안 일어나면 올라오는 물이 없어져. 그러면 남북 간 수온 차이는 커지겠지.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남북 간 수온 차이가 줄었던 건데, 따뜻한 물이 안 올라오면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따뜻하고 온도 차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남북 간의 수온 차는 증가한다 그래야 돼. 해역 C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침강은,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순환이지? 북대서양 심층류, 북대서양 심층수가 내려가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해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물은 남극 저층수 또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준 물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침강하면 이 부근의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기억, 이거 두 개 고르면 된다. (14번) 그림 가는 북대서양 표층순환의 일부를 나는 북위 63도의 위도선을 따라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 측정한 표층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63도 요거 따라서 수온을 쟀더니 여기는 수온이 낮고 대체적으로 수온이 낮고 이쪽은 대체적으로 수온이 높으네. 그러니까 경계 여기에서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는 얘기지. 한류는 요 그린란드 해류, 동그린란드 해류를 얘기하는 거고, 난류는 북대서양 해류가 해류의 일부 지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지.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래, 기억. A는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의 표층수온 분포이다. 맞고, 나에서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잖아. 여기가 조경수역이잖아. 여기가 조경수역이야. 이 조경수역은 경도 27도, 서경 27도는 여기지. 여기보다는 경도 서경 39도. 여기 좀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부근에서 형성되기 쉽다. 맞지? 조경수역이니까 여기가 조경수역이란 얘기야. 여기가 조경수역. 39도는 여기 얘기하는 거고, 27도니까 여기 어디쯤이지? 여기.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경수역이 되기가 쉽다는 소리야. 다음 디귿. 관측 구간에서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진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 동그린란드 해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넓다. 이게 북대서양 해류의 지류. 요거는 동그린란드. 이 폭이냐? 누가 더 넓으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폭이 더 넓으냐? 이쪽 폭이 더 넓으냐? 이쪽 폭이 더 넓으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대서양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 더 넓은 거지. 맞는 거야. 다 맞는 거다. 15번 그림 가는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나는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수계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수계 기억 니은은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 중 하나이다. 남극 저층수 가장 밑이라 그랬잖아. 이 B가 남극 저층수, A는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으니까 밀도가 제일 크겠지? 니은이 남극 저층수, 기억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러면 요거는 남극 중층수겠네. A 순환을 형성하는 수계는 기억이다. A 기억. 맞지? 수계 니은에 빙하 녹은 물을 섞으면 밀도가 감소한다. 수계 니은에 빙하 녹은 물을 섞으면 수계 니은 밀도가 크잖아. 여기에 빙하 녹은 물을 섞는다는 얘기는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그럼 밀도가 감소하겠지. 수계 니은이 수계 기억보다 밀도가 높은 것은 수계 니은이 수계 기억보다 밀도가 높다. 잘 보면 니은의 염분이 기억의 염분보다 더 작아. 니은의 염분은 여기고 기억의 염분은 여기니까. 염분이 작으면 밀도는 커야지. 밀도 작아야지. 염분이 작으면 밀도도 작아야지.
근데 니은의 밀도가 더 커. 밀도선은 요게 밀도선이니까. 그 얘기는 니은이 기역보다 수온이 월등히 낮다는 얘기지.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요게 밀도선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니은의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런데 니은의 물리량을 잘 보면 기역보다 염분이 더 낮단 말이야. 염분이 낮으면 밀도도 작아야 되는 거야. 왜 밀도가? 근데 물리량을 보면 니은의 밀도가 기역의 밀도보다 더 크단 말이지. 그럼 이거에 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염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수온이 기역보다 니은이 훨씬 더 낮잖아. 수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작아진 걸 상쇄하고 밀도가 더 커져 버린 거야. 즉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지. 그치?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큰 게 아니라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니은의 수온이 기역의 수온보다 낮아. 염분이 작아서 밀도가 작아야 할 것 같지만 수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밀도가 더 커진 거야. 그렇고, 다음 16번. 그림 가는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의 일부를 나는 과거 35년간 AB 해역에서의 평균 표층 염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측 기간 동안 A와 B 해역 모두에서 표층 염분은 감소 추세이다. A 해역과 B 해역에서 염분을 측정했더니 B 해역은 이렇게 변했고 A 해역은 이렇게 변해서 뭐 들쭉날쭉한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추세를 보는 거야.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B 해역은 이렇게 가고 있고 A 해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염분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A와 B 해역에서 표층 염분은 감소 추세고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 여기 C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일어난다. C 해역은 잘 보면 색깔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어. 회색에서 흰색으로. 표층에서 아니 다시 회색에서 흰색으로 회색에서 흰색 저층에서 표층으로 깊은 곳에 있던 게 얕은 곳으로 나온 거야. 즉 솟아올랐단 소리지. 그래서 용승 맞는 거야. 솟아오르는 걸 용승이라고 한다. 나와 같은 추세로 염분이 변하면 염분이 계속 낮아진다면 북대서양 심층수의 침강 속도는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작아질 거고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이 안 되겠지? 느려지는 거야. 기억력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혹시 설명을 듣다가 이상한 게 있다 싶으면 질문해야 돼.